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79% 정도 오른 상태에서 금요일장에 마감을 좀 해줬었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가 시원하게 나올 것처럼 이틀 동안에 반등을 해주다가 이렇게 21선에 가로막히면서 음봉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적지 않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까지 합치면은 9,400억 정도를 발생시켰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실망감이 먼저 표출이 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두드러졌었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 추세가 나왔던 그 배경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수도 있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21선에서 머물렀던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3일부터 시작해서 26일 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던 가운데서 두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이 됐든 긍정적인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버나이트를 딱 했는데 만약에 금토일 동안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보합에서 머물렀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좀 악의적인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다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달아주셔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봐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군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봐드렸을 때 개인분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랑 좋은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밸류 자체가 여기라고 말씀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영상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불공정 계약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건 불공정 계약이 아닌데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라고 하면서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간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구간에서 실적 발표도 있었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이 WEC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악의적인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이라고 하면서 합작 투자 이견 못 좁힌 듯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져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56분에 써져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전업계 관계자는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당장 이달 안에 양사 대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조인트 벤처 설립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조인트 벤처 설립에 긍정적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당장 이달 안에 만날 일이 없을 것으로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무산된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은 기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황 사장님이 나머지 방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계획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수원 사장님 지금 출국하는 내용으로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보존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하고 있는 거나 잘해라라고 하면서 프랑스 감사원에서 경고받은 EDF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신규 원전을 300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프랑스가 원전을 굉장히 잘하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EDF 건설 지연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건설 지연되고 있는 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정부가 한수원을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미국 입장에서 프랑스가 협력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이랑 협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협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러시아랑도 적대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협력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한 의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협력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뭔가 합작회사가 설립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의 밸류는 원래 여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건요, 베트남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도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이 구간을 회복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앞전에 수도 없이 많은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폭등 직전에 이렇게 한번 털어줬던 흐름을 연출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털어줬던 흐름을 보여줬냐면요, 멀쩡하게 가고 있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던 구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두산에너빌리티랑 비슷하게 진행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폭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주가가 원래 이 구간에 있다가 한번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터져 나왔었는데 사실상 뭐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때 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많은 분들이 털릴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 의도적인 털기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와서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인정받으면서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된다라고 짚어드리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폭등 직전에 털어놓고 올리기는 진짜 A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완전 선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프로젠이라는 종목도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멀쩡히 지금 박스로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하루에 몇 퍼센트를 밀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15% 가까이를 밀어버리면서 역사적 신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70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1,800원까지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을 딱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한번 털어놓고 빼면서 올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찰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도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털어놓고 악랄하게 이런 구간에서 털어준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하면서 최저점이 1,000원이었는데 최고점이 3,000원, 3배 가까이 폭등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먼저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을 준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 라고 짚어드리면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수익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여기 영상 제가 언제 촬영한 영상이냐면은 3일 전이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8월 20일 정확하게 하단에 확인이 되시나요? 8월 20일 날 촬영했던 영상에 두산에너빌리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8,000원까지 해서 분할 매수로 잡아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러프하게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자, 바로 어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 딱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봐드렸다는 말씀이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엔 이 구간에서 안내드리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여기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는 모두 다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캔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수상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기사가 나오면서 무섭게 밀어버렸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세력이 털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봉상 거래대금을 약 200억 가까이 발생을 시키면서 무섭게 털어버렸다가 꼬리를 말아올린 채로 끝나는 그림은 정말로 이건 무조건 세력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한 채로 보유하고 오버나잇까지 하실 수 있나요? 못한다라는 소리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샀다 하더라도, 운 좋게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개미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뭉칠 수가 없다는 거고, 세력들은 개인들 돈 다 합친 것보다 당연하게도 돈이 더 적겠지만 세력들은 뭉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 이후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세력이 특징적인 매집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분홍색으로 10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면 8월 20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8월 20일 날 뭐라고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54,000원 부근에서 진입시대 절반을 동일 비중 추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8월 20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8월 20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11시 30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54,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약 15% 정도 수익 중인 거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까지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해서 이미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매집주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 한번 해봐드리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당면한 이슈가 가장 큰 게 한수원, 원전, 웨스팅하우스 3자 대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이슈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찬가지로 또 원전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원전 300기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이 300기를 같이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원전 관련해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해도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 즉 근육 자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300기를 짓겠다라고 해서 행정명령까지 낸 게 바로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전을 지을 수가 없다. 원천 기술은 있는데 원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같이 한국이 협력하면서 시장 규모 4천조짜리를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제2의 마스카처럼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짚어드렸다시피 지금 원전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원전을 수주를 해줄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시공 능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진짜 몇 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프랑스는 어떻다고요? 공사 지연되면서 프랑스 정부 측에서도 EDF가 한 소리 듣고 있는 상황, 아까 전에 기사 내용을 보여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대 국가 중에 하나인데
협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력할 수가 없는 요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우리 팀 코리아가 잘하는 건 뭡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건설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가능성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베트남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슈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뉴스케이 파워 관련해서도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이 문제가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놓고 볼 때 BHI를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BHI가 먼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다시피 BHI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BHI는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주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뚫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게 바로 BH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주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가장 유력하겠다?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가 가장 유력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냐면요, 이전에도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가격대였던 이유는 뭐냐면, 한번 저항을 받아놓고 돌파가 나오자 다시 한번 지지로 바뀌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지를 두 차례 정도 연출한 다음에 이제는 또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또 두 차례 정도 받았던 바로 이 구간이 어디였다? 75,000원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10만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자 10만원 라운드 피겨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10만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되 무조건 간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 상황과 실시간 수급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이고, 대응을 혼자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은 확인하고 대응 타점 안내드리면서 방으로 입장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른 건 몰라도 독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놓고 봐도 딱 4개 기업밖에 못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형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기업은 G버너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미쓰비시 측에서 이거 개발하지 마,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딱 4개밖에 못 맞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공급 부족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 공급을 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앞전에 진단키트가 있었고, 리튬 관련해서도 쇼티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쇼티지 사건에 직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사가 공급 일정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 후속주인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G버너바 같은 경우엔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70조 정도 된다라고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미국장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날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종가를 1.8%로 찍어줬던 나스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깔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바이오매 집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언제 찍었던 영상이 있냐면은 7월 28일 날 찍었던 영상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STX 엔진 차트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전에 찍었었던 STX 엔진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매집주 추천 안내를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슨 올라가겠어 싶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맞췄었던 것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7월 28일 날짜가 확인이 되시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날짜도 정확하게 7월 28일인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차트의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음봉이 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STX 엔진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 이 차트의 모양이랑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70% 정도 상승을 했던 이런 기염을 토해냈던 게 STX 엔진이다라는 말씀이고, 이 후속주로 바이오 종목까지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매집주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이런 구간까지를 최근에 물량 테스트를 해놓고 내려온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게 갑자기 돌려주면서 앞전에 어떤 구간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물량 테스트를 해놓고 지금 내려왔던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번 구간인 바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목표가가 110%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요 5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빠방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2,700억도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거의 바닥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매집주를 통해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번 매집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엔진 때랑 마찬가지로 이 매집주도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오픈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매집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주말 동안에 굉장히 긴급한 이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